네, 다음 키워드는 미국 외교도 조건이라는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재협상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전쟁 지원금 전체 그리고 플러스로 연 4%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 어떻게 보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좀 재협상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달라진 미국의 외교 철학을 좀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이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동맹국의 개념을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듯이 이제 미국의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동맹국이 뭔가를 유엔이 뭔가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뭔가를 우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개념이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고 이제 전쟁 수익금을 다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미국에 지원받은 건 다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재건기금이 인프라 및 자원 투자 기금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4%의 다 지원금이 이제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 의무가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지워졌고요. 그다음에 광물 및 석유 상한이나 이런 것도 프로젝트로 다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제한됩니다. 주권이 제한되고요. 갚을 때까지 협정대학의 포기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 주권이 제한돼서 거의 식민지화되어 있는 겁니다. 식민지의 법절 관할권도 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관해서 중재 분할권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해외, 미국이나 중립권 법원에서 수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지금 거의 식민지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원이 아니라 부채화되어 있는 경제 주권이 침해됐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전쟁 직후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어떤 협상이 결여된 상황에서 체결됐다라는 것에서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자원 외교 측면이 아니라 전후 식민지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해방 이후에 있었던 약간 그런 약간 계약 조건과 똑같은 그런 조건을 이제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힘의 논리로 의해서 이제 된 거라서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건을 맺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우방에 대한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인 의도는 뭐냐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리턴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의 투자 모델을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미국이 이제 앞으로 뭔가를 지원할 때는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에 확보하고 지정 확정이 극대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는 우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IMF 세계은행과는 완전 다른 양자형 구도인 겁니다. 사실은 미국식 재건 패러다임을 이번에 보여준 거기 때문에 뭔가를 받을 때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재협상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 관세 25% 부과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후로 일단 외교 질서 재편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굳어지게 된다면 조건 기반의 수익국으로 외교 패러다임도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은 이 외교 가치를 어떻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을 좀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외교를 지원에서 투자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동맹국이나 어떤 맹주가 아니고 본인은 그렇게 투자의 어떤 형태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투자의 대상으로 바꾼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세계 뱅킹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외교 구조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나 이런 걸 바꾼 것 같고요. 원조의 금융화로 바꾼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패러다임을. 그래서 국가 대출 상품화 시대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꾼 것 같고요. 자원 팩표의 어떤 확보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전후 국가의 어떤 주권의 자원을 미국 시스템으로 편입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을 상대화해서 주권의 면제 포기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위험성이 좀 따릅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타국 정부나 우크라이나를 국제 중재를 제소를 포기하게끔 하는 약간 그런 구조로 바꾸고 있는 약간 이런 형태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개도국이나 미국의 지원은 무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러시아, EU를 이제 대안 외교로 확대하고 있는 약간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자본시장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후 국가의 투자 대상이 신흥의 고위험 상품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나 국부펀드 유입 가능성이 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권 자유 중심의 가치 외교는 후순위를 밀리고 있고 사실은 실익 없는 나라는
구대 대상이 아니다라는 어떤 트럼프의 어떤 가치가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으면서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으면 좀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재협상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광물 협정에 대한 초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주요 광물이나 인프라에서 발생한 수익들을 지금 미국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한다라는 내용도 같이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